북극은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베리아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저 화산 활동과 지진입니다. 얼음이 없는 시기에 화산 폭발이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북극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딴 베넷섬 근처에서 해저 화산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활동으로 인해 거대한 파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미 2025년 7월 30일 쿠릴열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해 파라무시르 섬의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쓰나미 파도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 하와이, 그리고 미국 서해 안으로도 향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보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물론 페루, 칠레, 멕시코처럼 아주 먼 곳까지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베넷섬 주변에서 화산 활동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 같은 기둥이 포착됩니다. 이것들은 화산 분출물처럼 행동하며 수백 마일까지 퍼져나가 때로는 알래스카와 캐나다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해저 화산이 열과 물질을 활발하게 방출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섬 근처의 만에서도 해저 지형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불과 9년 만에 해저가 약 3에서 40피트 정도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남동쪽의 한 산은 오래된 화산처럼 보이며 체르니셰프 반도에 주상절리는 오래전 용암이 분출되어 식으면서 기둥 모양으로 갈라져 형성되었습니다. 탐사 도중 과학자들은 섬 주변에서 특이한 현상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비정상적으로 요동쳤고 이는 수면 아래 무언가 일어난다는 신호였습니다. 탐사팀은 공기가 따뜻해져 재킷을 열 정도였습니다. 그 원인은 해저 근원지에서 오는 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에 정기적인 과학 탐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가끔씩만 방문하며 종종 오래된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북극의 실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하려면 더 크고 정기적인 탐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2년에 한 연구팀이 고무보트를 타고 베넷섬으로 향했는데 그 여정은 이 지역에 도달해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동시에 변화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북극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분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때 거의 완벽했던 풍경이 이제는 어둡고 얼음으로 덮인 균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현상이 과학자들에게도 큰 미스터리가 되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화구는 약 50m 깊이였고 2014년에 북극 영구 동토층 위를 비행하던 헬리콥터 조종사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전문가들이 아직도 어떻게 생겼는지 논쟁하는 동안 같은 지역에 다른 분화구들이 나타났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 10년 동안 이 신비한 구멍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튀어나왔어요. 연구자들은 운석이 충돌했다거나 외계 활동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구멍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설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분화구 주변 공기에서 메탄가스 농도가 높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북극 내부 토야는 이 가스가 풍부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어 점차 표면에 작은 둔덕을 형성해요. 메탄의 압력이 위의 땅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요. 둔덕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구멍이 생기고 갇혀있던 모든 가스가 방출돼요. 미스터리. 아니면 이게 시작일 뿐일까요? 아직도 답이 없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폭발이 단순한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되죠?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아무도 삼광을 본 적이 없고 분화구에서 불탄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불이 없었다면 뭔가 다른 것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건 거대한 구멍을 땅에 뚫을 만큼 강력한 물리적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뭘까요? 모든 건 북극의 독특한 지질 구조 때문이에요. 지구의 춘을 상상해보세요. 핵, 멘트, 지각이죠. 북극 땅도 비슷한 구조예요. 위에는 일반 토양, 아래에는 두꺼운 얼어붙은 영구 동토층,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단단한 메탄층이 있어요. 그리고 영구 동토층과 메탄 사이, 바로 거기서 마법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크라이오페그라고 불리는 아주 짠, 얼지 않은 물 주머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토양의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이 크라이오팩으로 스며들어 넘치게 되고 추가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팽창하기 시작해요. 이게 위의 모든 것에 압력을 가해서 표면까지 올라오는 균열을 만들어요. 결국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단단한 메탄층이 갈라지면서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이 일어나요. 공감돼요. 이 지역 특유의 화학과 물리학의 혼합이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한 번 시작되면 막을 수 없어요. 과학자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미래의 폭발이 어디서 일어날지 알아내는 거예요. 추정하기 어려워요. 이게 지역 특유의 현상이긴 하지만 덜 고립된 곳에서 비슷한 효과를 가진 자연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지금은 북극에만 집중합시다. 북극 영구동토층은 놀라움으로 가득하고 여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땅에서 천천히 열리는 거대한 포털이 65만 년 이상 햇빛을 보지 못한 고대 지층을 드러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이걸 지하세계로 가는 관문이라고 부르는데 바타가이카 분화구로 알려진 북극의 거대하고 계속 커지는 분화구예요. 위성사진이 1991년에 처음으로 이 으스스한 싱크홀을 드러냈지만 그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요. 1970년대에 거대한 얼어붙은 경사면의 일부가 무너져서 깊은 함몰 위에 이상한 곡선 절벽이 드러났어요. 이 기괴한 모양이 즉시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많은 분석 끝에 이게 그냥 분화구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붕괴 지형이에요. 상부 가장자리는 55m 높이로 18층 건물만큼 높아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자연의 타임머신 같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화석, 고대 퇴적물, 심지어 수만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의 DNA가 가득한 얼어붙은 토양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북극 영구 동토층에서 바로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동식물의 삶을 엿볼 수 있어요. 2018년에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42,000년 된 선사시대 망아지가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마치 타임머신에서 나온 것처럼 발견됐어요. 이건 거기에 아직 뭐가 묻혀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발견은 정말 드물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완벽한 표본을 다시 만날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도 탐색이 끝난 건 아니에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보물들이 많이 있고 초기 지구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들이 있어요. 자, 북극을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보통 바로 얼음을 떠올리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항상 얼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상상해보세요. 100만 년도 안 된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얼어붙은 섬인 그린란드가 실제로 식물, 꽃, 심지어 작은 곤충들로 덮여 있었어요. 미친 소리 같지만 과학자들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들어보세요. 이 발견은 1993년에 채취한 얼음 샘플에서 나왔는데 그 후 30년 동안 실험실에서 잊혀져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마침내 다시 조사했을 때 큰 기대는 없었지만 동위원소만 측정하는 대신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얼음 깊숙이 묻혀있던 고대 식물과 곤충의 화석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끼, 버드나무 조각, 심지어 완벽하게 보존된 북극 양귀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판도를 바꾸는지 아세요? 그 꽃은 얼음이 아닌 토양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린란드 빙상의 중심이 완전히 녹아서 완전한 생태계가 형성됐어요. 이건 지역 가장자리만 한때 비옥한 토양이었던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과거를 보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그린란드가 전에 얼음을 잃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도시 전체를 침수시킬 수 있는 해수면 상승 같은 급격한 변화와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고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방출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새로운 녹음이 빨리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시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더 이상 신비로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과학자들이 그 깊은 곳에서 거대한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모든 건 2019년에 시작됐는데 어두운 얼음과 붉은 두릉 둔 샘플을 수집하면서 왜 일부 얼음이 그렇게 하얗지 않은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그 안에 숨어있는 거대한 바이러스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이건 일상적인 작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정상보다 훨씬 큰 뭔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바이러스보다 약 100배에서 200배 더 크고 꽤 이상한 행동을 해요. 동물이나 인간을 공격하는 대신 조류를 공격해요. 나쁘게 들리죠?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실제로 자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조류를 감염시켜서 바이러스가 얼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빛을 덜 반사하게 되고 그게 녹는 속도를 늦춰서 북극의 자연 햇빛 차단막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이건 그린란드의 얼음과 눈에서 거대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또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해요. 특정 계열에 속하나요? 조류에 또 뭘 하나요? 단서는 있지만 이 미스터리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북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기를 바라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런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 행성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다음 돌파구가 우리가 얼어붙은 세계를 어쩌면 우리 자신의 미래까지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손으로 트럭을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수천 년 전 아프리카를 강타한 거대 쓰나미 당시 700톤의 바위를 조약돌처럼 가볍게 던져버린 자연의 원조 스트롱맨, 바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거대 쓰나미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2011년 인도 쓰나미를 어린아이들의 수영장 물보라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일반적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2011년 인도 쓰나미는 40m 높이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는 그보다 약간 높은 30m 높이였지만 여러 나라에서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그렇게 큰 파도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발견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약 244m 높이의 파도만이 그런 종류의 바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범인이요? 말 그대로 화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쓰나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나미는 수중 지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지각판들이 뺨을 때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산은요? 화산도 쓰나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은 폭발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분화했고 그 폭발음이 호주에까지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쓰나미로 인한 전체 대포알에 비하면 그것은 발가락에 살짝 닿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메가 쓰나미 시대에 무너진 화산은 거대했고 단순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나 되는 크기의 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10배요. 마치 지구가 재미로 산을 바다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산 폭발의 규모가 너무 커서 화산 측면 전체가 대서양으로 떨어지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3번이나 덮을 수 있는 파도를 일으켰어요. 또한 48km 이상 떨어진 섬을 파괴하기도 했어요. 이 실제 마이클 베이 장면의 배경이 된 화산은 포고섬에 위치한 포고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기본적으로 마그마 핫스팟, 그러니까 수중화산처럼 바다에서 많은 마그마가 빠져나와 분출하는 곳 덕분에 바다에서 솟아난 하나의 화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그마는 식어 팬케이크처럼 쌓이고 쌓여 7번의 큰 분화 끝에 섬이 깍꿍놀이를 하듯 바다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까꿍! 그런데 그게 화산이었죠. 포고의 극적인 등장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화산은 커질수록 무거워지고 화산을 지탱할 마그마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작은 지진, 약간의 침식 또는 연약한 퇴적물로 만들어진 기초가 부실하면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이 구슬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폭우는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질퍽거리는 집안 위에 세워지는 등 불운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화산이 무거워지면서 화산은 그 아래의 마그마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용암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끓어오르며 버너에 오래 둔 수프처럼 서서히 걸쭉해집니다. 가스가 쌓이고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 쾅! 브리또를 너무 많이 먹은 후 재채기를 참으려고 하는 것 같은 화산 폭발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력과 불균형은 측면 붕괴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과학 용어로 아이쿠 화산의 절반이 바다로 떨어졌네 라는 뜻입니다. 포고 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화산섬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지만 포고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는데 20년마다 폭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4년쯤에는 포고섬으로 여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크고 부피가 큰 화산섬만 이렇게 붕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외딴 섬에 사는 데니드비토처럼 조그마한 것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작은 화산섬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데니 드비토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놀드의 추락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데니도 여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쓰러짐은요? 그것도 문제죠. 하와이보다 약 170배 작은 섬인 산타마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섬은 원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축축한 빵 부스러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이 섬의 기초는 느슨한 해양 퇴적물이며 설상가상으로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 매일 부딪히는 동아조레스 단층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층은 과거 리스본에서 발생한 많은 지진과 쓰나미의 원인이었으니 그 바로 위에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산타마리아 화산은 폭발하고 커질 때마다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덩어리가 무너지면 부표처럼 다시 튀어 올라오죠. 섬에서 섬으로 다시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이 롤러코스터는 산타마리아가 마치 잠수함에서 깍꿍놀이를 하듯 바다를 들락날락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엿볼 때마다 잠재적인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비슷한 신뢰 문제를 안고 있는 또 다른 화산은 과테말라에 위치한 파카야 화산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땅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는데 이는 땅속에 무언가가 불안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파카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포고 화산처럼 마그마가 그 안에 갇힐 경우 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1000년 전 파카야는 붕괴로 인해 24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불사조처럼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학자들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집착합니다. 산이 정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결코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쓰나미 붕괴가 또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21세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와이, 스페인의 라팔마, 카리브해의 여러 지역과 같은 섬들은 같은 종류의 지질학적 쿠션 위에 앉아 있습니다. 느슨한 지반, 가파른 경사, 갇힌 마그마, 그리고 쾅! 측면 붕괴 등 적절한 조합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는 이미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악명 높은 크라카토아 화산의 새끼인 아나 크라카타우는 분화하면서 큰 덩어리를 잃었습니다. 쓰나미를 일으켰지만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어색한 모습이었죠. 마치 무대 위에서 바지를 잃어버린 화산처럼요. 당황스럽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에 비하면 아마추어의 시간일 뿐입니다. 1888년 리터 섬의 붕괴는 매우 격렬해서 섬의 높이가 610m 이상에서 140m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록 보유자는 1958년에 발생한 전설적인 리투야 베이 메가 스플래시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파도가 알래스카를 빠른 속도로 덮쳤었죠.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지만 이 지진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우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으면 화산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각의 압력이 갑자기 감소해서 화산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등방성 반동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수세기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의자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또한 여러분이 섬 휴양지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일부 화산섬은 용암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바깥쪽으로 자라나 용암 삼각주라고 알려진 불안정한 지반을 형성합니다. 이 삼각주는 예고 없이 붕괴되어 새로 형성된 육지, 때로는 관광객까지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로운 땅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해변의 화산섬에서 와 여기 천국이다 하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시더라도 화산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지질학적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고대 상크기의 포탄부터 놀라운 용암 삼각주까지 화산은 매운맛을 간직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